그 11월 15일입니까? 11월 15일하고 26일인가요? 이재명 예, 대표의 예, 1심 선고. 첫 예, 번째 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 두 번째 예, 게 위증교사 문제죠. 네. 예, 지금 예. 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에서 각자 알아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당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개개 의견들이 대개 여기에 대해서 네. 뭐 무죄가 나는 것으로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아유,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 저는 두 사건 모두가 무죄가 난다. 아, 왜 그러십니까? 예, 네.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서 유죄가 네. 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그쵸. 어떻게 제가 좀 지금 네. 시간이 어떠신지 아, 모르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얘기해 예, 주시죠. 그러면은 왜? 제가 네.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음. 위중교사 부분에 대해서 네. 왜 이게 무죄인지 이걸 음. 좀 한 3분 정도 괜찮습니다. 더 오래 하셔도 설명해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선거법 위반 중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답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비춰지던 때가 있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성남시장 산하에 네. 4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기 씨 같은 팀장급 직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네. 근데 김문기 씨는 그것도 산하단체 팀장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 시청 직속도 아니고. 근데 다른 직원들 포함해서 15명이 호주 뉴질랜드에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알 것이다라고 기억을 해야 맞다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자극적인 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선거직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네. 자꾸 만나고 대화를 해도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그 평범하게 살아왔던 네. 과거 선거직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대학 동기가 308명인데 네. 4년간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사법연수원 때 동기 300명과 함께 2년간 연수를 받았고 네. 설악산, 뭐 제주도 수학여행도 같이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총무과 직원들 행사 때문에 늘 자주 얼굴을 접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도 그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스타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여행 갔다 왔으니까 그것도 15명이나 함께 갔다 왔던 여행에서 안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닌데 네. 그건 이제 증거법상 저는 그 기억의 영역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그 문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아. 이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안다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법에서는 뭘 처벌하냐면 학력, 경력,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네. 이 안다 모른다가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예. 행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 법적으로 범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안다 모른다가 주인 있게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만 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뭐 단어를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선거법 위반 중에 백현동에 네. 식품연수원 부지를 그 용도 변경해 준 사안 네. 이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네. 또 그 허위 사실 공표라고 검찰은 얘기합니다. 네. 근데 국토부가 성남시장한테 예. 이재명 지사가 있는 성남시에 3, 4년 가까이 용도를 바꿔줘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주거지로 바꿔달라고. 네. 그리고 대통령도 그 공기업 식품연수원 그 지방 이전을 도와달라는 협조 요청들을 추상적으로나마 계속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때. 예, 네. 그렇죠. 그리고 혁신도시법에서 그 협조 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데 네. 그게 그 협조 의무 조항이 식품연수원 부지에도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는 아닌 걸 알았지만 어쨌든 논쟁이 있던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느끼던 그 심적인 압박 상황 이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네. 그 표현이 좀 부정확한 것일 수는 있겠죠. 협박을 한 적은 없으니까. 예. 근데 심적으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압박 상황을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네. 그게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법리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네. 선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거 목적과 상관이 없는 답이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고 네. 또 국감법에 의하면 그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뭐 위중으로 처벌받는 것 외에 네. 다른 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위중교사 부분 네.
뭐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뭐 얘기했다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위증 교사라는 것인데 네. 녹취록을 직접 다 국민들이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 아. 박규택 TV에다도 게시를 해놨는데 박규택 TV. 네. 예. 그 기억을 되살려달라. 경험하지 않은 내용은 말할 필요 없다.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10번 정도를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위증 교사가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검찰은 쟁점을 자꾸 말하면서 기억을 되살려달라는 말을 여러 번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염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것이 허위 증언의 유도라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16년이나 지나버린 오래된 일을 증언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16년 전의 일을 얘기하면서 기억을 삼겨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게 일반인들의 사건이었고 야당 대표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네. 아마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바로 불기소 처분을 했을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 이제 의문스러운 것은 그 김진성이라는 증인이 내가 보기에는 위증을 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토초에 위증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네. 법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굳이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이 상황 네.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부인해버리면 아무도 모를 일을 16년 일을 굳이 막 위증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검찰이 그 증인에 대해서 알선수재 사건 2건을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2년째 기소도 않고 그걸 쥐고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매개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증언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저는 이제 3가지 사건 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당연한 것이고 네. 오히려 그 수사검사들이 직무유기나 협박이나 모욕 위증 교사로 처벌받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